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같은 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린다. 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노출되는 거를. 그래서 이름이라던가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빼고 네, 제가 상담을 올려드리기로 하고 지금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안 좋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연히 선생님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두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0대 이제 초반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너무 무능력했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뜬구름을 잡는 식으로 한탕주의를 바라는 사람이다 보니 빚만 잔뜩 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자 얼마 안 돼서부터 폭력성이 나타나더라고요. 늘 술을 먹으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힘들게 해서 몇 년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을 나와서 쉼터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 사이에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려서 1년 후에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 노력을 했는데 또다시 가정폭력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와서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미래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친구네 집에 있는데 거처 잡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이분 사주를 일단 풀고 나서 제가 뭐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이분의 사주의 어떤 흐름이나 그 사주를 보통 알게 되면 좀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 자리를 보면은 수기운이 되게 왕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하다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되게 수기운이 왕하다. 그리고 계문, 천이, 청룡 아주 좋은 문개가 앞에 나란히 붙어 있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이 어떤 성격이나 그런 거 되게 반듯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도화살도 있죠. 청룡도 있으면 밖에 나가면 인기는 되게 많다예요. 그리고 중궁에 이렇게 인수가 있어서 인복이 없다라고 말하긴 힘들어. 위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분이 관인상생은 다 되는데 사실 이 손은 지금 동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간에는 있지만 그 통기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에너지가 왕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도 사실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분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만난 분하고도 지금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관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토생금 금생수에서 사실 관상생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남자가 뭐 어느 정도 뭐 나한테 이렇게 돌아온다 뭐 이렇게 해준다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경이 굉장히 흉하죠. 남자의 어떤 그 모습이 정관은 두문의 절명이고 현관은 상문의 절체고 그리고 공막 맞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신약한 편이에요. 그렇게 왕한 편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조금 노출이 돼 있다. 특히 요 시기에는 남자를 분명히 만났고요. 첫 번째 남자를 요 시기에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만난 시기는 딱딱 요 시기에 맞았는데 요 시기에는 신수를 보면은 그 헤어진 그 해가 삼형살로 이제 가정궁이 좀 되게 안 좋게 삼형살로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좀 힘들었던 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은 46세에서 54세예요. 그러면 천반으로 넘어간 상태라 45세 그 전반전이 끝났어. 그 다음에 나는 천반으로 올라가면서 46세 후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운이 좀 바뀌죠. 그래서 없었던 동하지 않았던 손이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네, 그쵸? 이렇게 다 뜨게 되죠. 여기도 지금 일간이었던 손까지 다 뜨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왕해져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통기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해서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이 손을 쓰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일간이 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손생제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수기운은요 어디에 묶여 있거나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남편분이 뭐 술을 먹고 이런 것들도 물론 본인에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런 거를 내가 감당하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떤 그런 틀 안에 내가 갇혀서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자체가 본인이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요. 물론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다 쉬운 건 아닌데 충분히 나는 여기서 돌파구가 있다면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용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사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근데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독립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손운이 이렇게 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왕하신 분들은 내가 손재주로 뭘 하든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돈도 벌 수 있다. 기운이 충분히 열려 있어요. 46세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기는 생각보다는 살성이 좀 센 편이에요. 아예 없는 편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지금 타투를 공부하신다고 했는데 손으로 움직이는 거, 살성 있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일들을 내가 움직이고 뭐 한다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근데 크게 이런 관을 키우는 거는 좋지 않겠죠. 관의 모습이 안 좋으니까 내가 딱 손재주 일해서 돈 벌 만큼만 그 정도 하면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수기운 역마살이라 많이 움직이시고 좀 이동하시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손을 보면은 손에 복덕도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쓰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손재주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괜찮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괜찮다야. 46에서 54세 그리고 55세에서 55세도 사실은 관운이 들어와 있어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운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이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그 궁합을 보셔야 돼. 아무 남자나 만나면 이런 문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 하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남편분 사주를 내가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남편분 사주인데요.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축시도 보고 인시, 묘시 다 봤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축시가 약간 지금의 성향과 비슷해서 제가 한번 이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기운이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다부진 데는 있어요. 그리고 좀 차가운 면도 있고 도화살이 많아서 주색을 좋아하죠.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합으로 해서 훨씬 본인이 왕이에요. 이건 아주 태어난 사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한 그 기질이 좀 왕한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손이 없어요, 남편분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손생제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베푸는 그런 기운은 아니고 바로 제를 충하는 사주죠. 제가 좀 약해요. 본인이 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지장은 없다라고 일단은 보지만 재성이 이렇게 깨지고 그러면요, 이 여자 부분에서는 여자가 많이 힘들죠. 이 싸움에서는 여자가 여기서는 진짜 살기 위해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쟤를 이렇게 충하기 때문에 여자는 굉장히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돼. 죽고 살던가 거기서 내가 이렇게 길을 펼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그 남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왕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남자분은 다른 여자가 살아도 마찬가지야. 내 기운이 여자를 약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이 아니죠, 많이 누르고 있죠.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나까지 태약했다 그러면 여기는 단명할 수 있어요, 여자가 이 정도로 약하면. 그래서 남자의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쟤를 충하고 있다. 그걸로만 봐서도 여자분은 어떤 여자가 들어와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건 보여지죠. 그래서 이 시가 아닐까 추측을 해봤어요. 잠깐 제가 상담으로 그 사주풀이를 해드렸는데 본인이 왕이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손이 없거나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아야 될지 모르고 계획이 잘 안 세워지고, 에너지는 많은 분이거든요. 감성 에너지도 되게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도화살도 있고 인기살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를 한다? 그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인수대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할 때는 사실 인수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걸 못 쓴다는 건 아닌데 현재로서는 인수의 그 흐름은 사문 유혼 이래요. 그래서 분위기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 그리고 지금 인수를 쓸 것보다 내가 손을 써야 되거든. 근데 이제 손이 떴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한다면 충분히 돈은 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분위기 자체는 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문계로 봐서는. 그래서 55세가 넘어가고 56세가 이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금 훨씬 편안하게 가요. 뭔가 열리고 일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55세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잘 풀리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기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54세 전까지는 나쁜 운은 아닌데 분위기는 약간 그래. 그래서 조금 뭘 배운다던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을 본인이 잘 못 느껴요. 사실 나쁜 운은 아닌데. 그리고 남편 사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랬죠. 본인이 약하거나 별로 안 좋은 대운이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짜부러져요. 진짜로. 그 남자 밑에 있으면서 이겨 나가지를 못해. 근데 내가 여기서 튕겨서 나갔다는 뜻은 내가 살기 위해 나온 거야. 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내가 태약한 사람 같으면 그 눌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거길 나왔다. 당분간 내가 살아야 되잖아.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내 남편 사주에는 여자가 자리가 엄청 흉해요. 거기 있으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뛰쳐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안 좋은 그런 데서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자책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지. 할 수 있는 기운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든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하신 상태니까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길은 열려져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번다? 예, 벌 수 있는 기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좀 다르다. 예전에는 관상생은 돼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쪽에 많이 의지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원래 그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움직이면 돈은 벌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손재주를 쓰는 거 다 괜찮다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운이 나쁘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또 신약하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알아보세요. 분명 길이 있어. 네. 인수대운이기 때문에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어디든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는 이런 소운이 있다는 거는 내가 조금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아이디어들 낼 수 있고 내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방법만 찾고 길만 알게 된다면 충분히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돈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올해가 약간은 좀 그래도 내가 일을 하려 그러면 일자리가 있거나 할 일이 생기거나 분명히 그래요. 올해 나이에도 찾으면 그래서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디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직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조그맣게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죠? 조그맣게 요즘에는 타투든 네일이든 뭐 어쨌든 조그맣게 자기 집이나 오피스텔에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입소문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온다든가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게 한다면 되게 실용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너무 관을 크게 해서는 좋지가 않아 이분은. 그래서 내가 의리에 뭐 이렇게 간판 달고 하는 일보다는 내가 조그만 데 들어가서 좀 좋은 데는 아니지만 거기서 좀 하다가 내가 작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는 보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운도 뒤로 가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손재주를 쓰는 거 앞으로는 괜찮다. 전에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전에는 손이 없었잖아.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암담한 경우가 있어. 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하면은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설계할 곳이 없으면 오히려 에너지만 막 많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쓸 줄을 몰라.
그리고 수가 이렇게 왕한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거나 일이 막히거나 내가 정체돼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되게 예민하면서도 굉장히 좀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 걸 자기가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되게 바르고 되게 착하신 분이고 했어서 아마 잘 이겨나가실 것 같고, 성향이 되게 싹싹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손님을 대할 때나 뭐 이렇게 상대를 대할 때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 어떤 집은 아무리 맛있어도 주인이 굉장히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거나 호감이 안 가면 그 집에 안 가게 되거든요. 뭐 음식 맛을 떠나서. 근데 음식은 조금 보통인데 막 주인이 너무 살갑고 너무 사람 괜찮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집을 자주 가게 돼요. 저 같아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 맛은 거기서 거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손님들이 날 좋아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남자 손님을 대하는 그런 일 같으면 남자가 많이 꼬여요. 네,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렇다고 남자가 대단한 남자냐? 별로야. 문제를 보셔서 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꼭 궁합을 보세요. 왜냐면 내가 태학해서 뭐 남자한테 치해가지고 뭐 정말 극단적인 그런 건 아닌데, 남편 사주에 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작용력은 받긴 받아요. 아까처럼. 그래서 남편을 고를 때는 가뜩이나 문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게 정말 확률적으로 적은 편이죠. 만약에 10명의 남자를 고른다면 그 중에 2~3명 정도가 좀 낫고 나머지는 다 별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잘 고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있고, 대신에 이제 천반으로 넘어가면서 46세부터는 지금하고 달라요. 운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개척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생각하지 말라고. 전에 살았던 내 패턴하고 이제 바뀌었어요. 전에는 남자한테 의지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너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서 그런데, 이제는 개척할 수 있고 나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운으로 이미 넘어갔어요. 앞으로 계속 그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내가 변화를 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지금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나, 아까 말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 남편하고는 만약에 그 남자분하고 같이 합친다는 거는요, 만약에 그런 걸 내가 다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사실은. 네, 그분의 사주가 그 시가 아니고 다음 시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힘들어, 여자가. 그걸 제가 보고 이분하고 합친다는 거는 나에게 너무 고통이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접고 가야죠, 사실. 본인이 또 자유로워요, 원래는 사고가. 그렇게 묶여있는 성격이 아니야, 원래. 근데 과인상생이 그렇게 억지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그 틀에 맞춰서 그냥 간 건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이고 내 일을 하고 숨통이 트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 에너지가 왕한데 계속해서 남자가 나한테 해주는 거, 그거 본인도 그렇게 좋아를 하지 않아요. 이런 기운에서는 좋게 작용을 안 해, 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지라도, 네, 어떤 운의 흐름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변화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왔고, 전반전과는 정말 사뭇 다르다. 네, 이제 삶이 좀 다르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전처럼 사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 천반이 바뀌면요, 삶 패턴이 바뀌어요, 여자들도.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45세까지 떼둥 회사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해본 여자분이 갑자기 45세 넘어서 직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45세 이후에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어. 삶이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과인상생이 됐다가 갑자기 손생제가 되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가 사주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분도 약간 그렇게 크게 변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가 삐딱한데, 네, 지금 어깨에 담이 온 지 한 일주일 됐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담이 안 오는데 아마 무리를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이제 뭐 관련이 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많이 힘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정말 자다가 일어나는데도 악소리가 나도록 그냥 바둥바둥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왜 담 걸려보면 알잖아요. 막.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뭘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집중이 아픈 데에 쏠려 있는 거야. 모든 신경이. 그 외에 어떤 일들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도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조금 그 실수를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와. 정말 나한테 정말 심하게 쌍욕을 한다 그래도 별로 이 화살이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에 다 신경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아, 뭐 나한테 뭔 소리 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일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요번 일주일 동안은 제가 방송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힘들었어요. 뭘 하는 게 무기력해지더라고.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되게 고민을 하고 한 곳에 모든 에너지가 가 있으면 나머지는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방송을 좋아하고 내가 이런 공부를 좋아하고 막 이래도 내가 아픈 거에는 다 귀찮아지는 거야. 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게 이런 양상을 갖는구나. 내 고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만약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딴 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다른 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신경도 안 쓰여. 네, 그리고 나의 고통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적인 고통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그러죠. 내가 여기에 쏠려 있으니까 신경이. 아니 막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만약에 그런다고 쳐봐요. 뭐 뭔들 내가 받아들이고 다 그거를 수용하고 그러겠어. 응? 내가 만약에 남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양귀비같이 예쁜 여자가 나랑 사귀자고 막 그랬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무리 이쁜 여자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좀 나아지잖아요. 그럼 다른 게 다 보여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나아가니까 방송도 해야 되겠고 상담도 해야 되겠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슬슬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고통이 되게 크실 거예요. 지금 그 남편과의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게 다 보여.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생겨요. 할 수 있어. 지금 너무 그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렇게 또 살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내가 활동하고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그리고 또 내 사고가 전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고통에 얽매여 있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정리가 조금 되면 그 다음에 내 에너지가 다른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보이지.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나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거를 알아볼까?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가요. 근데 내 하나의 딱 고통에 딱 멈춰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여. 잘 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일단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사람 되게 정체하게 만들어요. 발전이 없게 만들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심하게 좀 알았는데 그 건강이 깨지면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맛있는 걸 제 코앞에다 두고도 못 먹게 되는 그런 슬픈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사주다. 뭐든지 이제 해도 된다.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너무 위축돼서 살아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주는 되게 왕해. 에너지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해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면 돈도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참고로 하시고 지금은 조금 알아보세요. 인수대운이기 때문에 나 도와주는 데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 지원하는 뭐 그런 곳 아니면 뭐 직장이라도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곳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조건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남편과는 정리를 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 살 길을 빨리 찾아야지. 그래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후반전 인생. 전반전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자립하면 돼요. 전 그 말 꼭 해드리고 싶었고, 크게 제가 뭐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아까 얘기하면서 본인 힌트를 얻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손으로 쓰고 몸으로 일하고 그런 건 다 돼요. 그래서 종류는 여러분이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 다 가능하니까. 자, 오늘 비도 오고 날이 축축합니다.
그래서 더 몸이 쑤시고 많이 아프네요. 난 항상 웃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픈 줄을 몰라. 근데 막 목이 안 돌아가. 목이 안 돌아가. 너무 아프네요. 자, 그치만 이걸 빨리 극복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과 좀 다시 또 만나야 되니까 또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네, 저희 방송은 저기 주말에 한 번 10시 뭐 이때 해요. 어떤 때는 2번 할 때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한 번인데, 오셔서 본인이 정말 힘든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네, 비 오는 날 건강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추석, 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